산책만 나가면 바닥에 찰싹 엎드려버리는 강아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미친 듯이 줄을 끌며 튕겨나가는 아이는요? 혹시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지저대서 매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31살 수진 씨에게 매일 저녁 반복되는 이 장면은 숙제가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4살 된 믹스견 구름이와의 산책이 두려워진 건 수진 씨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행동을 겁이 많은 성격 탓이라고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수만 년 전 낯선 영역에 홀로 노출된 늑대의 뇌가 작동시켰던 생존 경보. 그 고대의 공포 회로가 지금도 이 작은 몸 안에서 내 산책마다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숨겨진 진심과 과학적 비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에 서면 구름이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쏟아내는 그 모습에 수진 씨는 잠깐이나마 웃음이 납니다. 리드줄을 꺼내 찰칵 소리와 함께 목줄에 채우는 순간까지는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도 현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들뜬 표정을 짓지 않나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구름이의 활짝 열려있던 두 귀가 뒤로 찰싹 접힙니다. 꼬리가 뒷다리 사이로 감겨 들어가고 몸 전체가 바닥을 향해 낮게 웅크러듭니다. 발톱이 현관 타일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립니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문이 열리면 구름이는 네 발에 온 힘을 주고 버티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진 씨가 리드줄을 가볍게 당겨보지만 바닥에 배를 납작하게 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구름이의 앞발이 가늘게 후들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장면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관 안에서는 꼬리치며 나가자고 난리인 아이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당혹스러운 순간. 간신히 아파트 밖으로 나서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구름이는 갑자기 줄을 세게 끌며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저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에 화들짝 몸을 돌려 수진 씨의 다리 뒤에 숨어버립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산책로에서 다른 강아지와 마주치는 날이면 구름이는 등털을 곤두세우고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찢어질 듯 지저댑니다. 저녁 공기를 가르는 그 날카로운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 씨에게 꽂힙니다. 그 눈빛이 느껴지는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서둘러 구름이를 안아 올리고 어두운 골목길로 빠지는 수진 씨의 어깨는 산책을 마칠 때쯤이면 출근할 때보다 더 깊이 축 처져 있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뒤에 오히려 더 지친 적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집에 돌아와 구름이를 내려놓으면 이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진 씨의 무릎 위에 코를 파묻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잔잔한 숨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에 퍼지고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하얀 털이 흘러내립니다. 집안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온순하고 다정한 아이. 밖에만 나가면 도대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혹시 내가 산책을 잘못 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수진 씨는 매일 밤 구름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되냅니다. 이 아이에게 산책은 즐거운 시간일까? 아니면 매번 공포 속으로 끌려나가는 형벌일까? 그 답은 구름이의 작은 뇌 속,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구름이의 겁많은 모습을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늘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많이 데리고 나가라.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켜라. 사회화를 시켜라. 그래서 수진 씨는 매일 저녁 어김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겁이 많으니까 자주 나가면 익숙해질 거라고. 자꾸 경험하다 보면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수진 씨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뇌에는 낯선 것 앞에서 즉각 경보를 울리는 아주 오래된 장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공포증이라 부릅니다. 낯선 소리, 낯선 냄새, 처음 보는 존재 앞에서 본능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반응. 이것은 고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경계심이 강한 개체가 위험을 피해 더 오래 살아남았고 그 유전자가 지금 구름이의 몸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옆에 믿을 수 있는 무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의 느긋한 몸짓과 느린 호흡이 곧 안전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름이의 산책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낯선 경적이 울리고 자전거가 스쳐 지나가고 대형견의 짖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칩니다. 그 순간 구름이가 유일하게 올려다볼 수 있는 존재는 리드줄 반대편의 수진 씨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 씨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구름이가 멈춰서면 리드줄을 잡아당기며 재촉했고 짖기 시작하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제지했고 주변 시선이 느껴지면
서둘러 안아 올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호흡은 가쁘게 거칠어져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긴장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산책 중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짖거나 바닥에 주저앉을 때 우리의 몸은 정말 괜찮아,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구름이의 유일한 무리인 수진 씨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것은 안정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불안이었습니다. 리더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구름이의 뇌 속 경보장치는 멈추는 대신 더 크게, 더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겁 많은 강아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리드줄 이쪽 끝에 서 있는 보모자. 바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산책 중에 구름이의 리드줄을 잡아당기며 재촉했던 그 순간, 구름이의 뇌 속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뇌의 깊은 곳에 편도체라 불리는 아몬드만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비상벨을 울리는 경보센터입니다. 구름이가 낯선 소리를 듣거나 처음 보는 강아지와 마주치는 순간 이 편도체가 즉각 반응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쏟아냅니다. 코르티솔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근육이 단단하게 경직되고 동공이 확대됩니다. 뇌 속에서 스트레스 화재 경보기가 매섭게 울리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산책 중에 우리 아이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안아 올렸을 때 갈비뼈 사이로 전해지는 그 작고 거친 심장 박동. 그것이 바로 코르티솔이 폭발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팀이 겁이 많은 반려견 그룹과 차분한 반려견 그룹의 혈중 코르티솔 수치를 비교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겁이 많은 강아지들은 산책 같은 외부 자극 상황에서 차분한 강아지들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집에 돌아온 뒤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름이가 산책을 마치고 수진 씨의 무릎 위에서 스르르 잠이 들던 그 모습, 기억하시나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구름이의 몸속에서는 코르티솔이 여전히 천천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뇌는 아직 전쟁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뇌는 편도체가 점점 더 예민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잉 반응하고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수진 씨가 매일 저녁 성실하게 나갔던 산책이 구름이의 겁을 줄여주기는커녕 뇌 속 경보장치의 감도를 매일 한 칸씩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산책이 오히려 우리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로 구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익숙한 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 아이가 늘 다니던 길이면 편안할 거라고 믿고 계시진 않은가요? 하지만 강아지의 세상은 우리의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길을 기억하지만 강아지는 코로 세상을 읽습니다. 구름이에게 같은 산책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지나간 고양이의 소변 냄새, 새벽에 쏟아진 빗물이 씻어낸 흙의 화학 성분, 아침에 누군가 흘리고 간 커피 한 방울까지. 내일 저녁 수진 씨가 걷는 똑같은 아스팔트 위에는 구름이의 코가 감지하는 수백 가지의 새로운 정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강아지의 후각 수용체는 사람의 약 50배에 달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냄새로 뭉뚱그려 맞는 것을 구름이는 수십 개의 층으로 분리하여 읽어냅니다. 여기에 도시의 소음이 더해집니다. 자동차 경적, 아파트 환풍기의 저주파 진동,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쏟아지는 음악 소리. 사람의 귀에는 배경음에 불과한 것들이 구름이의 귀에는 사방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경고 신호의 폭격입니다. 야생에서 이런 수준의 감각 과부하가 발생하는 순간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포식자가 접근하거나 무리가 위협받는 극단적 위기 상황. 구름이의 뇌는 평화로운 저녁 산책을 생존의 위기로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책 중에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진 않았나요? 수진 씨도 구름이가 냄새를 맡으며 멈출 때마다 습관처럼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리드줄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수진 씨의 시선은 구름이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감각 폭격 속에서 유일한 무리인 보호자마저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 구름이가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소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세계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듯한 고립감. 그것이 도시의 소음과 겹쳐지며 구름이의 편도체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 같은 시간인데도 매일 달라지는 구름이의 반응. 그 이유는 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길 위의 세상이 매 순간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구름이가 짖을 때마다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멈춰서면 리드줄을 당겨 억지로 걷게 했고, 다른 강아지를 무서워하면 억지로 끌어당겨 코인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겠다며 비슷한 시도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수진 씨의 이 모든 행동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구름이에게 전달된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서워서 얼어붙은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불이 난 건물 안에서 벌벌 떠는 아이의 등을 밀어 다시 불 속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마다 구름이의 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밖은 위험하다. 그리고 엄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 기록이 반복될수록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한 겹씩 벗겨져 나갑니다. 산책이 트라우마가 되고 트라우마가 쌓여 보호자와의 유대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산책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진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가 멈추면 함께 멈췄습니다. 리드줄을 당기는 대신 제자리에 서서 구름이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짖기 시작하면 소리를 지르는 대신 천천히 몸을 낮추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구름이가 멈춰선 뒤 수진 씨를 돌아보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짧은 눈맞춤의 순간 구름이의 뇌에서는 코르티솔 대신 사랑과 안정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조용히 분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울 때 돌아보면 엄마가 거기 서 있다는 확인,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그 작은 경험 하나가 구름이의 뇌 속 경보장치의 감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낮추고 있었습니다. 산책의 목적은 얼마나 먼 거리를 걷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깥 세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진 씨의 산책 방식이 바뀌고 2달이 지났을 무렵 구름이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도 예전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고, 산책로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도 수진 씨를 올려다본 뒤 다시 걸음을 옮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비로소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구름이가 갑자기 산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리드줄을 채우려 하면 몸을 피하고 억지로 나가면 몇 발짝 걷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겁이 많아진 걸까? 내가 또 뭘 잘못한 걸까? 여러분도 혹시 잘 나가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산책을 거부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보통 심리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겁이 다시 난 거겠지, 기분이 안 좋은 거겠지 하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책 거부는 심리가 아닌 통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고통을 드러내는 것은 포식자에게 약점을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통증을 숨기는 것 자체가 생존 본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관절에 통증이 있는 강아지와 건강한 강아지의 산책 중 행동 패턴을 비교한 연구에서 통증이 있는 강아지들은 갑자기 걷기를 멈추거나 특정 방향으로 회전하기를 거부하거나 평소와 다른 자세로 앉는 등의 미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보호자 대부분은 이것을 고집이나 컨디션 변화로 해석했습니다. 수진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구름이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주저앉는 걸 보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구름이의 왼쪽 뒷다리 슬개골에 가벼운 탈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미세한 통증이 있었던 겁니다. 겁이 다시 많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팠던 겁니다. 잘 걷던 아이가 갑자기 멈춘다면, 갑자기 산책을 싫어하게 된다면 성격이 변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말 대신 행동으로 보내고 있는 통증의 편지일 수 있습니다. 구름이의 슬개골 치료가 끝나고 수진 씨는 산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도, 속도도, 시간도 모두 구름이에게 맞추기로 한 겁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자극이 가장 많은 저녁 퇴근 시간 대신 사람과 차가 드문 이른 새벽을 택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구름이의 귀가 조금씩 앞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산책 시간을 우리 생활 패턴에만 맞추고 계시진 않은가요? 겁이 많은 강아지에게는 몇 시에 나가느냐가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꾼 것은 리드줄의 길이였습니다. 수진 씨는 짧은 리드줄 대신 3m 길이의 롱 리드줄로 교체했습니다. 줄이 느슨해지자 구름이의 몸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전하던 긴장이 사라지니 구름이의 어깨 근육이 조금씩 풀리고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팽팽한 줄은 보호자의 초조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선과도 같다는 사실, 수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멈추는 연습이었습니다. 구름이가 풀냄새를 맡으며 멈춰서면 수진 씨도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끌지 않았습니다.
구름이가 코끝으로 세상을 충분히 읽을 때까지 묵묵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강아지의 후각신경은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익숙한 냄새를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정상태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진 씨가 구름이에게 준 것은 특별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시간, 느슨한 줄, 조용한 새벽 공기. 네 번째로 수진 씨가 바꾼 것은 자신의 호흡이었습니다. 구름이가 긴장하는 순간이 오면 수진 씨는 의식적으로 깊고 느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납게도 그 호흡이 리드줄을 타고 전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구름이의 숨도 조금씩 느려지고 꼬리의 떨림도 잦아들었습니다. 산책의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낮게, 그리고 함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즘 수진 씨와 구름이의 새벽 산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목적지를 향해 앞당겨 걷지 않습니다. 구름이가 풀 사이에 코를 파묻고 한참을 서 있으면 수진 씨도 가만히 멈춰서서 새벽 하늘의 색이 바뀌는 것을 바라봅니다. 누가 먼저 날 것 없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걷는 이 조용한 시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교감한 보호자와 반려견은 나란히 걸을 때 심장박동의 리듬이 서로를 향해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수진 씨가 차분하게 호흡을 고르면 그 리드줄을 타고 안정감이 전해져 구름이의 심박수도 함께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산책 중에 아이와 같은 속도로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걸음에 아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걸음에 우리를 맞춰본 적이요. 수진 씨가 깨달은 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강아지에게 산책은 에너지를 빼는 운동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훈련이 아니라 옆에 서 있는 사람의 호흡과 체온으로 전해집니다. 구름이는 여전히 겁이 많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아직도 귀를 접고 수진 씨의 다리 옆으로 바짝 붙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겁이 나면 짖거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제는 수진 씨를 올려다봅니다. 그 작고 까만 눈이 수진 씨의 눈과 마주치는 짧은 순간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입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면 구름이는 귀를 아주 조금 앞으로 세우고 다시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이란 서로 다른 종의 두 심장이 발걸음을 맞추며 나누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대화입니다. 오늘 밤 냄새를 맡느라 멈춰선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당신을 바라본다면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기다려주세요. 그 짧은 시선 교환과 기다림이 그 아이의 세상에서는 가장 크고 안전한 사랑의 확인일 테니까요. 당신의 반려견은 오늘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댓글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